보이스로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몇 분이나 들어오실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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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마니 선생님, 캄보디아에 계시죠? 안녕하세요. 샤인브리즈님, 안녕하세요. 마니 선생님, 지금 캄보디아에 계시는 거 맞나요?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신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반갑네요. 네, 샘들님 반갑습니다. 네. 아, 자, 오늘은 뭘 얘기를 조금 나눠볼까요? 어떤 거를 조금 궁금하거나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라고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면 우리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뭘 좀 얘기를 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목소리 들어요. 네. 아, 잘 지내셨어요? 네, 정신없이 지내고 있어요. 학교 요즘에 막 일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서 선생님 생각 간간히 했어요. 네, 하여튼, 9월은 거의 그 일 때문에 다들 막 집단 우울, 아, 그게 그러니까요. 겪다가, 예, 그러니까요. 조금씩, 네, 음, 정신 차리고. 네. 제가, 네. 제가 궁금한 부분은요, 네. 주변에 암 환자가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제가 좀 나름 친한 분이, 음, 암이 걸리셨는데, 음, 전에 이 책에서 봤는지 아니면 뭐 그 레벨 2인가 어디서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선생님하고 할 때였나? 그 관리자 파트가 활성화되면 신체적인 증상으로부터 어깨의 그 어떤 부담감이랑 뭐 통증 같은 거를 많이 느낀다고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부위들이 다르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예를 그런, 들자면 관리자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주로 이런 팔이나 어깨나 이런 네. 뭔가 쓰는 부위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추방자는 뭐 내장 쪽이라던가 이런 쪽에 더 많이 나타나고 이게 차이가 있긴 해요. 신체 심리학적으로. 음, 그래서 제가 그 절친한 분이랑 그분을 음, 좀 아는데, 그분이랑 이게 항상 점심 먹고 이제 같이 이렇게 운동장을 돌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뭐 음, 심리학 관련된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그분의 어떤 그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 네, 근데 그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밝고 다른 사람들 많이 챙겨주고 음, 굉장히 씩씩하게 잘 지내시는 것 같았는데 그분의 그 사생활을 들여다 보면 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저랑 꽤 오래 이제 몇 년간을 그렇게 늘 같은 시간 운동장을 돌면서 얘기를 음, 나눴지만 그 음. 자기가 어떤 상처받은 부분, 그 추방자 부분이 자기도 있다라는 거를 저랑 워낙 몇 년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알게 되시는 것 같던데 네, 그거를 마주하는 거를 거부하시더라고요. 나 음, 그거는 별로 안 알고 싶어 하면서 이게 딱 거부를 하셨는데 뭔가 보호자인 거지요, 그죠? 네네. 음. 그거를 보면 굉장히 보호자가 너무너무 많이 활성화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근데 나름대로 그분이 이유가 암이, 있으니까 아마 보호를 하고 있겠죠. 네. 음, 음. 근데 이번에 덜컥 암이 걸리신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보호자들이 애를 썼을까. 아유, 네. 그래서 제가 아주, 음, 어, 이게, 저의 그냥 음, 개인적인 혼자 생각으로는 제가 그분을 좀 알다 보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네, 자기의 추방자가 있다는 거는 어렴풋이 인식을 하지만 음, 만나려고는 안 한단 말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묻어둔 추방자가 혹시 이렇게 큰 병을 일으키는 건가? 음, 암이라든가 뭐 이런 질병들을 일으키는 음, 건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네네. 선생님께서 일단 절친한 분이시라니까 옆에서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걱정도 네, 되고,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나, 그런 마음도 참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자, 네, 음.
아, 네. 이게 주방자로부터 암이 생기는 건지, 보호자로부터 암이 생기는 건지라는 걸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선생님? 네,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 내면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몸에도 마음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를 못하잖아요. 음, 근데 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뭔가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그렇지만 안으로는 스트레스가 많았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보호자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 내면에 상처 입은 추방자도 있을 거다라는 걸 추측은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걸 추방자다, 보호자다라고 섣불리 나누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렇군요. 어떨까요?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고?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부분이라는 관점에서 암의 어떤 발병이 될 정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이 부분이 어떨 때 생겨나게 되는 걸까요? 한번 박형수 선생님, 아이고, 성함을 불러드렸네. 박 선생님은 그 암이라는 게 생겨나는 것이 어떤 부분일 것 같으신가요? 저는 그 선생님을 보면서 네. 혹시 그 한 번도 제대로 봐주지 않았던 추반자이지 않을까라는 음, 그냥 제 나름 예상을 했거든요. 음, 음. 한 번도 제대로 보지 그분하고 않았던, 얘기를 몇 년 동안 하면서 관리자 파트에 대한 얘기를 뭐 꼭 관리자라고 명칭은 안 했지만 음, 그 얘기는 그분도 많이 나눴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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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안에 그 수반자까지는 이렇게 가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덮어두고 싶어 하시고 그분 그 얘기는 그런 건 알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딱 덮으셨던 경우가 좀 있어서 음. 그 보살핌을 받지 못한 몇십 년 동안 묵혀있던 음, 음. 추방자가 결국은 이렇게 드러내는 게 아닐까라는 당연히 추방자가 생각을 영향을 했었어요. 미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네. 추방자의 고통을 제대로 봐주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추방자로부터 생기는 건지, 아니면 추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소방관이 나타나서 이렇게 되는 건지, 또는 관리자 뭐 때문인지, 그런 걸 우리가 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다만, 이런 방식은 가능하겠죠. 그 암세포 부분을 예를 들어서 부분으로 간주를 하고 대화를 나누도록 한다면 그러면 그 부분이 뭐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생겨나게 됐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부분이 "너가 너무 몸을 돌보지 않아서 그렇다. 마음에 있는 고통을 너가 너무 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뭔가 사인을 보내는 거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마음 안에 더 깊이 있는 뭔가 그런 고통을 느끼는 추방자도 더 만나서 도울 수 있을 거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암세포 음, 자체는 그게 추방자일지 관리자일지 소방관일지 그거는 그 부분한테 얘기를 들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근데 그렇게 찾아가다 보면 아마 그 암세포가 뭔가를 알려주려는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고통을 호소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을 텐데 그거에서 그 암세포를 뭔가 더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부분들도 몸에서 더 불러온다든가 아니면 더 원하는 것을 들어보고 그걸 해줄 수 있다든가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방자를 보지 않은 것의 영향은 저도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 암 부분 자체는 추방자, 소방관, 관리자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보기에는 어렵고 그냥 부분으로 간주해서 들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음. 혹시 지금 저희 이 강동 모임에서 같이 참여하고 계신 분 중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실래요? 박 선생님한테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떤 거든. 네, 안녕하세요. 유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예. 음, 저는 음, 비슷한 그런 저희 가까운 분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네, 가까운 음, 분이요? 예, 가까운 분이셨는데, 뭐, 비슷하다고 해야 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은 한 것 같아가지고요. 네, 그분도 암에 걸려가지고 그분 돌아가셨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분도 크게 마음의 상처를 가졌었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분은 이제 아,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던 그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어가지고요. 아이고, 예, 그거를 하고 가끔 만나면 표현을 안 하시고 밥은 안고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음, 예, 그래서 되게 강하시게 이렇게 겉으로는 보이셨는데, 그런데 마음에는 큰 상처같이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음, 남한테 드러내는 거에 대해 가지고 되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시는 그런 거 드러내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혹은 유약한 그런 면이다. 네, 또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뭐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는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추정만 할 따름이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상실에 대한 아주 소중했던 그런 관계를 이렇게 네, 상실하게 된 데 대한 고통은 아주 컸던 것 같거든요. 얼마나 컸을까요? 아, 예, 참, 아주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말할 수가 그분에게는 없죠, 예,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 돌아가신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네, 어느 특정한 그런 관리자, 또 혹은 추방자, 이런 거가 네, 다 함께 작용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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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겉으로 그런 거를 내색하거나 그러고 싶어 하지 않은, 다른 사람한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음, 보호자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상실에 대한 아버지 역할에 대한 하여튼 네, 이런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자기 가치관에 따른 그런 상실감 하여튼 엄청난 그 고통 그 마음의 네, 짐 네, 그런 것들로 한 추방자 그런 것도 음, 같이 이렇게 작용해서 상당하게 몸과 마음에 압박을 줬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렇죠. 들거든요. 근데다가 그렇게 관리자가 그렇게 처방자와 있었으면 분명히 소방관도 있었을 거고요. 뭐 예, 일에 매달리던 아니면 잊어버리기 위해서 뭘 하던 하셨을 거거든요. 예,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그분은 담배를 아주 많이 피워가지고 폐암으로 음, 돌아가셨거든요. 평소에도 음, 음, 담배를 들렸었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담배는 계속 피우셨을 것 같고요. 아, 아마 음, 또 그런 것도 일종의 소방관 역할을 더 깊숙한 소방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네요. 예, 음, 예. 그런 것도 느껴지고 아무튼 그러니까 그게 세 가지가 함께 네, 그분한테는 아주 이전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압박을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음, 말씀드렸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 시스템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는 추방자가 있어도 그 추방자를 보호하고 어떻게든 시스템을 굴러가게끔 하려고 이게 막 끼역끼역끼역끼역 굴러가게 하는 보호자들이 엄청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추방자가 고통이 돌봐지지 않을 때 보호자들도 그만큼 세게 계속 어떻게든 이걸 몰고 운영하라고 할 수밖에 없으니 추방자가 돌봐지지 않는 거에 대한 그런 과부하가 생길 수밖에 없겠다 싶기도 해요. 네, 어 옛날 중국 고사에 어 새끼를 잃은 원숭이의 죽고 난 후에 그 어미 원숭이가 죽고 난 후에 어 배를 갈라보니 장이 다 완전히 끊어져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단장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면 정말 큰 충격이었을 텐데 그걸 표현도 안 하고 있을 정도면 엄청난 보호자가 있었다는 얘기일 것 같거든요. 어쩌면 박 선생님이 지인분, 절친하다는 그분도 그렇게 세 개의 부분들, 그래서 전체의 시스템 안에서 분명히 지금 전면에 나 있는 건 보호자지만 돌봐지지 않고 접촉하지 않고 그냥 보지 않으려고 했던 추방자를 조금 더 볼 수 있게 하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하겠네요. 근데 거기까지는 아마 보호자의 허락을 또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박 선생님? 네. 그리고 뭐 지금은 상담 뭐 열 몇 번 해야 돼서 음. 뭐, 뭐 그런저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음. 아, 시간이 좀 지나면 네. 이 암이 걸린 이 친구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음. 참,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당장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힘들다 그러면 뭐 얘기 들어주고 네. 하는 거 외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음. 선생님께서 참 어떤 면에서는 참 무력한 느낌도 드시고 너무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음. 좀 더 제가 적극적으로 음. 제대로 상담을 좀 했어야 됐나? 이런 후회도 물려오고요. 네. 그랬으면 어땠을까? 저는 이런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제가 요즘에 작업을 하고 있는 저의 부분이 불안한 부분인데요.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죽을 것처럼 막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요즘에 작업을 하면서 점점 느끼게 되는 게 '이 부분이 단순히 불안한 부분이었구나.'라고만 느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게 있었구나라는 걸 느껴요. 근데 이 부분이 갖고 있는 신념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는 부분인데 저 자신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죽거나 뭔가 상처 입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남편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남편도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또 내담자를 만날 때도 나담자들이 뭔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조마조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려야 되고 그런 부분을 제가 갖고 있다라는 걸 요즘에 계속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도 이 부분이 나타나서 어떻게든 이혼하지 않게끔 하려고 한다든가 어떻게든 뭔가를 하려고 한다든가 굉장히 불안하고 어떻게든 뭔가를 이렇게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글쎄요. 우리가 음 지금 친구분이 글 써 주는 게 오히려 더 우선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어떨까요? 네, 그런 것 같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너가 여태까지 너가 뭘 안 해서 병 걸린 거야." 막 이렇게 되기가 쉽잖아요. 음, 음. 마음이 무겁고 좀 무력했었는데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좀 안도감이 느껴지네요. 그래서 어쩌면 선생님 안에서 그 무력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 '내가 할 거를 다 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를 못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뭔가 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만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그 불안해하는 아이는 어렸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실 상황이 됐는데 제가 본 장면은
할머니를 구하려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약국으로 찾아가서 막 울면서 할머니를 살려야 된다고 약 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저희 친정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을 때도 그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엄마를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 그 생각에 막 불안해하면서 어 막 온갖 대체 의학을 막 찾아보고 막 먹이고 막 그렇게 어떻게든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저보다 나이 많은 남편이 저보다 일찍 죽을까 봐 불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불안함이 제 안에 되게 제 안에 크게 있구나라는 걸 계속 보게 돼요. 근데 그 부분이 지고 있는 짐이 나로 인해서 하여튼 사람들이 쪼끔 더 도움이 되고 해결이 되고 구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짐이고, 또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을 때 아빠는 속수무책으로 엄마가 비난하는 걸 듣고 있고, 그럴 때 어떻게든 아빠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랬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의 부분이지만 선생님만 해도 혹시 작업할 게 있으시다면 조금 자신을 더 조금 인간으로서의 나의 한계도 있기도 하잖아요. IFS를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암을 고칠 수 있는데 IFS만으로 다 가능할까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심리적인 걸 다루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거가 뭐가 또 있는지, 아니면 어떤 유전적인 게 뭐가 더 있는지 우리는 정말 모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심리 치료를 하셨다 하더라도 그분이 암이 아마 지금 발병이 됐다면 10년 이전부터 세포가 누적이 되어 있었을 텐데, 오히려 선생님의 부분이 조금 더 여기서 다뤄지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음,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남편 친구 중에 아주 절친한, 저도 잘 알고 있는 짐이라는 친구를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암 4기예요. 그래서 저도 남편도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는데 본인이 안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심리 상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내담자보다 상담자가 더 열심히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불완전한 한 인간이기도 하고 신이 아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계를 인정하고 신에게 또 기도하고 그런 영역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쩌면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긴 하지만 지금 선생님이 해 주시고 있는 것을 참나 상태에서 그 내담자 그 친구분과 같이 할 수 있다면 그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듣고 계시나요? 자, 뭔가 얘기를 들으시면서 느껴지는 어떤 느낌이나 마음을 조금 나누실 분이 있으실까요? 박 선생님은 얘기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지난주에 그 소식을 듣고 한 일주일 되게 마음이 무겁고 무기력했었는데, 무기력하는 음. 그런 파트들이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네. 음, 네, 네, 어렴풋이, 이 상태로 친구를 만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알고 있어서, 제가 스스로 저를 잘 돌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지난 주 동안. 네. 네. 네, 오늘 다시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다시 또 정리가 되네요. 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 어떨 때는 저도 저와 헤어져 있는 사람들, 상실을 경험을 했던 사람들, 뭐 예를 들자면 저희 어머니나 또는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저의 아이들이나, 그런 대상을 생각할 때 정말 큰 장 안에서는 '연결이 그래도 되어 있는 거구나.'라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 저희 한 부분은 그런데도 상실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또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제 안에 크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 불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루고 있지만 상담도 받고 있는데,
어제 상담해 주신 선생님께서 그,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리처드 시얼츠의 신간이 나왔는데 그 신간 제목이 나쁜 부분은 없다인 거예요. No bad parts. 근데 그 책에서 이런 대목이 나온다는 거예요. 리처드 시얼츠가 몇 년 전에 이제 동생들이 하와이에 살고 있어서 하와이에 이제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이한류, 그러니까 갑자기 막 돌풍처럼 생기는 그런 이한류가 해안에 몰려온 거예요. 근데 수영을 하고 있다가 이한류가 오니까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고 막 태평양 쪽으로 끌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겁이 나서 막 발버둥을 치고 어떻게든만 헤엄쳐서 나오려고 하는데 헤엄쳐서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이한류에 휩싸여서 땅에서 점점 멀어져서 좀 대양 쪽으로 끌려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나는 죽는구나, 이러다 나는 큰일 났구나 하니까 몸 안에서 온갖 부분들이 막 발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 돼! 막 어떻게 막 이러면서 난리를 친 거죠. 그래서 리처드 시얼츠가 그 장면에서 아, 이러다 나는 죽나? 정말 완전히 끝일까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 순간 자기가 자기의 셀프에서 자신의 그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부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죽어도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거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는다. 내가 너희들과 계속 같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저의 그 불안해하던 부분이 뭔가 이렇게 제 심장에서 조마조마하면서 상실에 대해서 또 일어나지는 않을까, 잃어버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던 부분이 제가 그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고 저희 참나가 그 부분에게 얘기를 들려줄 때 이게 스르르 조금 뭔가가 이렇게 차분해지고 다운되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어쩌면 박 선생님의 그 친구분도 어떻게 되실지는 모르지만, 암에 걸려서 정말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실지도 모르지만, 더 넓은 어떤 의미나 영역에서 보자면 그래도 계속 선생님하고 연결되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어, 더 마음 안에서 느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도 저도 역시나 계속 상실을 느낄 때만 무섭고 두렵고 슬프고 그래요. 네. 얘기하실 게 있으시죠, 유 선생님? 예,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음, 어, 이럴 때마다 이제 어떤 돌발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혹은 제가 처음으로 접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나 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거기 적응하려고 하는 이런 파트가 먼저 작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이게 나의 파트라는 거를 그때는 의식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뭐좀 머물고 있는 네.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 듣고 하면, 그때 내가 어떤 상태였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기도 하고, 네. 그리고, IFS를 잘 배웠구나 하는 생각이, 우리 참나 상태로 돌아가야지 하는, 그런 뭐, 좋은 돌아갈 곳이 있구나. 그리고 가장 그랬을 때 내가 가장 적절하고 현명한 행동과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원점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기는 들어요. 그래서 되게 뭔가 이렇게 흔들리지만은 보통이 이렇게 흔들리지만은 네. 이 바탕이 있는 네. 그런 가운데 있는 저를 발견하곤 하거든요. 그런 게 상당히 IFS를 배워서 삶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박 선생님 말씀하시고 그러시는 거 음. 보고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것 같아가지고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돌아갈 곳이라는 말이 굉장히 제 마음에 울리는 것 같아요. 돌아갈 곳. 그러니까 돌아가고 믿고 믿는 구석. 그걸 영어로 하면 아마 홈커밍이 될 텐데요. 홈커밍 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죠. 이게 참 그런 불안함과 어떤 진짜 흔들림 그런 게 있을 때 중심이 된다라는 느낌이 저에게도 있네요. 구연에서 그 리처드 슈얼츠가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안류에 휩쓸려서? 그 이야기를 마저 해 드릴까요? 그래서 리처드 예, 슈얼츠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안류에 휩쓸려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참나 상태에서 있는 동안 막 살려고 발버둥 치던 부분들이 이제 자신의 대응 전략을 내려놓고 이렇게 연결돼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버둥 치고 막 살려고 몸 젓고 막 그러던 걸 멈추고 그렇게 있는 동안에 리처드 슈월츠가 6 형제 중에 장남인데 남동생이 이제 하와이에 사는 거죠. 남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처제죠. 처제가 "형부 반대편으로 헤엄쳐요.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라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살려고 나는 해안 쪽으로 헤엄을 쳤는데 이안류의 특성상 반대로 오히려 헤엄을 쳐야 이게 그쪽으로 오히려 움직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경에 처했을 때 위험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건드려진 추방자에 의해서 나의 그동안 대응 전략을 갖고 있는 보호자에 의해서 뭔가 대응을 하기가 쉽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극단적인 보호자가 나타날 때 정말 원하는 방향하고 반대편으로 가도록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나 상태에서 그걸 조금 숲을 보듯이 볼 수 있을 때 오히려 내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는 보호자가 나를 끌고 가는 방향이 아닌 반대 어떤 그런 대응을 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야기 재밌지 않나요, 선생님들? 그래서 결국은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하와이에서 죽을 뻔했는데. 자, 이야기 들으시고 박 선생님은 어떤 마음이 드실지도 궁금하고요. 하실 얘기가 더 있으실까요? 굉장히 인상 깊은 얘기네요. 어, 그렇군요. 음,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할 거다라는 얘기에서도 음, 가슴이 뭉클했는데, 네. 그 반대로 헤엄쳐야 된다라는 사실을 참나 상태로 되었을 때 그 소리들이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그전까지는 못 네, 들은 거죠. 네네. 되게 인상 깊은 얘기네요. 그러니까요. 어떤 위기가 닥쳐도 네. 네, 참나 상태로 있는 것이 더 좋은 해결책도 만들고 저도 불안하지 않고 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네. 참나 상태로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저기 구름 타고 어디 가야지. 음, 또 그러니까 또 보고 또 보고 또 볼 것이 또 있으니까 또 살아갈 수 있고 배울 것도 더 있고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자, 어쨌든 오늘 시간이 지금 늦어지는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조금 마무리를 지을까요, 선생님?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이, 마음이 별 한결 말씀을요. 가벼워졌어요. 별 말씀을요. 저도 제 안에 불안한 부분이 얘기를 하면서 더 연결되고 조금 더 편안해진 걸 느껴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잠깐 자신의 부분도 체크하고 이제 마무리를 좀 지을까요? 네, 잠깐 가능하시다면 눈을 감으신 채로 아니더라도 자신의 부분을 잠시 접촉해 봅니다. 내 안에 셀프 에너지가 충분히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나를 압도하거나 내 안에 함께하고 있는지를 잠시 느껴봅니다.
뭔가 압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니더라도 미세하게 또는 약간이라도 나에게 뭔가 너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게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너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고 전해봅니다. 너를 보고 있고 알고 있고 듣고 있는 내가 참나 상태로 너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걸 그 부분에게 알려줘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그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내 육신이 있던 아니면 사라지던 간에 너는 나와 함께할 거라는 걸. 오늘 내가 너를 다 알고 이해하고 뭔가 돕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계속 네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너를 봐나갈 거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이번에는 그 참나의 그 에너지를 내 안에 있는 부분들뿐만 아니라 나라는 한 존재, 내 육신, 내 몸 이외로도 한번 확장시켜 봅니다. 내 밖으로도. 네. 마치 내 안에 있는 부분들처럼 다양한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까지 나의 참나 에너지를 확장시켜 봅니다. 아마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미 내가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느끼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에너지로는 그 사람과 연결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까지 나의 참나 에너지를 더 확장시켜 봅니다. 연결해 봅니다. 그리고 마음 안으로 그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건네봅니다. 내가 당신들이 나와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연결되어 있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내가 육신이 있던, 사라지던 간에 당신들과 함께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다. 라는 걸 전해봅니다. 비록 생명을 다하고 같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 연결감이 끊어져서 내가 혼자라고 느끼거나 그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느끼는 때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순간순간 이걸 잊어버리거나 연결을 끊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그 안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느껴봅니다. 안에서 천천히 눈을 뜹니다. 아무도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나네요. 네. 뭔가 얘기하실 게 있으시죠, 박 선생님? 아닙니다. 잘못 들었어. 그래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자,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들. 네, 감사합니다. 네.